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우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하락폭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문제냐 아니면 주식시장의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결론부터 항상 말씀드리니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 허브지 TV 이 무료 체험도 다들 받아보셨죠? 저희가 오늘도 두 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직장인 매매관이라고 해서 직장인 분들도 편히 따라오실 수 있게끔 장점, 매수 신호, 매도 신호도 이렇게 미리 드리는 이런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셨더라고 하면 꼭 유튜브 댓글에 제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브리핑 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괜찮고 외국인 매수 유입 충분히 들어가지고 있어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마음에 걸려요. 기관들의 매물 자체는 조금 걸리는데 개인들의 강한 수급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상승부터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관들의 이런 소소한 매도 물량에는 그렇게 크게 유의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시를 들어서 하루에 뭐 60만 주, 100만 주 매도한다? 유의미하죠. 근데 뭐 2만 주, 3만 주 매도하는데 이거 가지고 유의미한 매도 물량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70만 주, 100만 주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1, 2만 주 매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대한민국 국장만 사실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선물 플러스 0.5% 올라가죠. 뭐 상위 증시 마이너스 0.7 이 정도는 뭐 빠질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홍콩 증시 마이너스 0.3 빠지지도 않아요.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환율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30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주고 있잖아요. 한 차익이 나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 매수,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도, 선물 시장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것도 있다만 대한민국 국장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투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 손이 굉장히 많이 쏠려 왔었던 2차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손이 빠져나가는 것도 팩트가 맞아요. 두 가지의 악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악재가 지금 선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0일 날 있는 이 CPI 이슈예요. CPI. 여태까지 CPI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 전쟁에서 이겼다. 금리 인상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었잖아요. 그쵸? 네, 최근에 뭐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지고 있죠. 유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CPI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사우디가 미국 엿먹어보라고 감상 계속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격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지 기름국에서 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CPI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리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기술주도 어떻게 돼요? 작살나겠죠. 뭐 한 타임 더. 근데 이게 과거의 그 작살남이 아니라 그냥 단기 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충격이 아마 이렇게 악재 반영의 끝자락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 정도까지 보시고 9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시점에 와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대한민국 부채비율 얼마나 늘었어요? 17년도 대비해가지고 62% 늘어나졌고 대한민국 가계대출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2%, OECD 평균 국가의 기준은 50에서 60%예요. 대출 많죠? 대한민국은 대출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출 막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맥 경화가 온 거예요. 돈맥 경화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돈을 안 써요. 왜? 나가야 이자 비용이 얼마인데 돈을 어디 나갔습니까? 돈을 쓰질 않아요. 돈을 쓰지 않으면 내수 경제 어떻게 돼요? 힘들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구조적으로. 근데
돈을 끌어다가 취득해가지고 돈을 벌써 많이 뿌려둔 상황이고, 돈도 많이 뿌려놨는데 대출 비율도 높아요. 그러면 돈 뿌렸어, 대출 받았어, 뭔가 했어, 결과물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마저 안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산업에서 제일 비중 높은 곳이 어디죠? 2차전지입니까? 반도체입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작살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 어떻게 합니까? 작살나죠? 그냥 적자 계속 나죠? 좋지 않은 결과물이 지금 도출을 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를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9월 달에 국가 신용등급 다시 한번 더 이제 책정을 할 건데, 지금 구조라고 하면 과거와 똑같은 그 신용등급을 맞겠습니까? 강등 우려감이 있잖아요. 왜? 미국이 강등당했는데 한국이 뭐라고 괜찮을까요? 그런 우려감이 사실 시장이 지금 좀 반영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번 반영이 되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시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려 좀 좋은 매수의 기회를 형성을 해주는 시점이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시장 하락으로 인한 좀 단기 낙폭 구간이 나와주는 부분인 거지, 이게 얼마만큼 연속성을 보여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추세를 명확하게 이탈시켜 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를 명확하게 이탈시켜 주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아니면 추세를 회복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메이저드 수급이 양매수로 돌아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기 충격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매물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빙지 TV 주도 체험, 직장인 매매반 무료 체험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런칭을 했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딱 깔끔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